자, 인사이드 부산 함께합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로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요. 다음 달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열릴 지역 축제도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고요. 부산에도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부산 CBS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부산 CBS 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압사 참사가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겁니까? 네, 사고는 지난 주말 밤 10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헬로윈데이를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린 이태원 골목에서 압사 사고가 난 건데요. 네. 골목길 내리막길에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렸고 사람들이 서로 밀리다 보니까 경사로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54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다쳤는데요. 네. 사망자 중에는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피해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네. 또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로 남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사고로 기록됐다는 이 기록 자체가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희생자 중에는 부산 연고자도 있다고요? 네, 이번 참사로 부산에 연고를 둔 90년대생 여성 3명이 희생됐습니다. 한 명은 사상구의 한 병원에, 한 명은 금정구 영락공원에 안치됐습니다. 이 중에 피해자 A씨는 부산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네. 올해 전남의 한 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친구와 함께 이태원에 갔다가 참사 피해자가 된 건데요. 같이 간 친구 역시 사고로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고. 가족들과 따로 살다 보니까 A씨 가족들은 A씨가 사고 당일에 서울에 갔다는 것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어머니가 사고 소식을 이제 뉴스를 통해 접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네. 이를 경찰이 받으면서 사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A씨의 오빠는 동생이 평소에 남을 좀 챙겨주기 바쁜 헌신적인 성격이었다면서 이제 내년에는 간호 실습을 해야 하니까 운전 면허도 따고 연습도 하고 그랬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락공원에도 빈소 2곳이 마련돼서 현재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오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부산에 거주하는 고3인 10대 한 명도 당시 이태원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부산에도 애도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요? 네, 방금 전인 오후 4시 부산시청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네. 합동분향소가 운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문은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고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운영됩니다. 부산시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현하는 자리인 만큼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분향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직원을 상시 배치해서 분향과 헌화를 안내하고 부산시 홈페이지에는 근조 배너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자,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주요 행사도 다 취소됐다고요? 네, 주요 행사들도 다 취소되면서 부산 지역도 애도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어제 한류 공연인 원아시아 페스티벌 K-팝 콘서트가 행사 당일 취소됐고요. 네. 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이었던 부산 불꽃축제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시는 오늘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제 불꽃축제를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네.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보고 축제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부산 불꽃축제는 한 해 평균 100만 명 이상 몰리는 부산 지역 최대 행사 중 하나인데요. 이제 역대 최악의 대형 재난으로 국가 애도 기간까지 선포된 만큼 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해운대구는 다음 달 18일 비축제 점등식과 지스타 기념 드론쇼 등 행사를 모두 취소했고요. 아이고. 조명시설만 켜둔 채 조용하게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축제와 지역마다 계획한 체육 행사, 민간 행사 다 취소됐습니다. 자, 그런데 헬로윈 행사는 부산에서도 좀 많이 진행했던 행사 아닙니까? 네, 사실 사고가 난 주말 부산에서도 여러 행사가 열렸는데요. 네.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는 할로윈 퍼레이드가 열렸고 연제구는 시청 주변 소속길에서 헬로윈 축제를 열었는데요. 이 모든 이 행사들은 사고가 있기 전인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렸고요.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어제는 행사를 대부분 취소하거나 축소했습니다. 네.
부산 북구는 구포나루 축제 내부 프로그램으로 헬로윈 페스타 공연을 예정했으나 취소했고요. 기장근 롯데월드에서도 매일 있던 헬로윈 퍼레이드를 사고 이후에 중단했습니다. 네. 사실 이 같은 압사 사고는 대규모 인파가 많이 몰려서 생기는 사고잖아요. 그렇다 보면 언제 어디든지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나 뭐 민간이 여는 행사, 즉 약간 주최가 있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대부분 지역축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이태원처럼 문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이 문제인데요. 부산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서면이나 해운대, 광안리나 주요 대학가 앞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도 부산에서도 헬로윈이나 뭐 성탄절 이런 날마다 번화가에 수만 명이 계속 모여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행사 주체가 없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 대책이나 사고 예방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 취재 결과 이제 올해 헬로윈에도 서면이나 해운대 등지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서 따로 구청에서의 안전관리 계획은 딱히 없었습니다. 사실 서울 이태원뿐 아니라 네. 어디서든 사고의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죠. 대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부산 CBS 정혜린 기자 함께했습니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